안녕하세요, 크립토 요정입니다. 코인 자산으로 모으시는 분들 디센트 하드월렛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2년 반쯤 전에 디센트 지문 인증 지갑 사용 방법 영상을 올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혹은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난 분도 꽤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또 지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직접 디센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오트러스트를 방문해서 기획 및 마케팅 책임자이신 김완규 이사님을 만나 뵙고 궁금증 시원하게 풀고 이벤트까지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한 건물의 7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이오트러스트의 회사 로고가 보이고 이 뒤편으로 회사에서 받은 각종 사업 관련 등록증, 인증서, 특허증 등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아기 유니콘 선정서였는데요.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아이오트러스트는 2022년 6월에 벌써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이 됐고 2023년 7월에는 성장세와 시장성을 검증받아 아기 유니콘 플러스로 추가 선정이 되었네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결과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업무 공간은 촬영을 패스하고 이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까 이렇게 직원분들 휴게 공간이 나왔는데요. 꽤 넓으면서도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사님과 AMA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사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동안 회사와 지갑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사님께서 코인 지갑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까지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크립토 요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님 소개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트러스트에서 세일즈하고 영업 쪽 총괄을 하고 있는 김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캐주얼하게 좀 네, 좋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왕 초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디센트 회사가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가 한국 회사였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한국 회사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 시장이 우리들의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인들한테는 잘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이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고 막 이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난무하고 또 사기치는 분들도 난무하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못 믿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냥 네, 뭐든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센트는 특히나 우리가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보니까 더더욱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큰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이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관을 해야겠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디센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던 회사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들 하세요. 크립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그냥 일반 컨슈머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인 키를 보관을 하고 있는 지갑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제품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 아니면 뭐 얼마나 저렴하게 만드느냐 그거보다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저희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를 팀원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팀 멤버들이 이제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멤버들이 이제 같이 나와갖고 팀 창업을 했고요. 네. 17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보안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세그먼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창업을 했었을 때 지금 저희 아이오트러스트의 대표님이신 분이 그때 이제 사업 본부장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그 회사의 창립 멤버로 회사를 설립을 하셨었죠.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모바일 페이먼트가 되게 대중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심카드에서 페이먼트 기능이 지원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KT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쪽에 그때 이제 심카드를 납품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잘 돼서 저희가 이제 상장까지 마쳤었고 이제 그 비즈니스에 계속 롤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비즈니스가 뭘까라고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게 심카드라는 하드웨어 쪽의 세그먼트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아마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 보시면 보안 영역이라고 녹스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서 절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그 기술인데요.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OS를 저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상용을 해서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네. 뭐 통신 이쪽 이제 뭐 보안 관련 금융 쪽도 네, 포함이 금융 되고요. 쪽 해서 이런 관련 기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뭐 커리어들이 이미 이제 경험이 있으신 곳이다 보니까 지갑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게 이제 좀 납득이 되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어떤 회사였나가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는 아마 그때 저희가 2018년도 말미에 디센트 지문인증 지갑을 전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었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계속 웹3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센트 지갑도 웹3 환경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엔 약간 좀 어렵다.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에어드랍을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갑을 설치를 만약에 메타마스크를 한다라고 그러면 복구 단어 받아야 되고 그게 너무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디센트 쪽에서도 이게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모든 회사들이 집중을 해서 이제 출시한 간편 지갑이라는 위핀이 이제 출시가 돼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위핀 지갑을 사용을 하고 이제 요 서비스 가지고도 저희가 해외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엔타임이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네. 위핀 지갑을 써봤거든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풀어봤으니까 이제 지갑에 대해서 이제 지갑이 보안성이 확실한지 보안을 위해서 이 지갑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 기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립토 요정님의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왕왕왕왕 초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약간 좀 쉽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이쪽 블록체인 쪽에, 그러니까 뭐 특히 암호화폐 쪽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탈중앙화, 그 다음에 익명성인데요. 문제는 이 익명성을 기준으로, 탈중앙화를 기준으로 내가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내 개인 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 문구, 복구 단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개인 키가 64개의 영어하고 그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조합의 단어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절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그 BIP라는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라는 규격이 이제 생겨났고 그 해시캅으로 되어 있는 그 개인 키를 12개나 24개의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변경을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단어나 시드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개인 키라는 게 내 소유권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보는 유출이나 아니면 해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개인 키를 이제 어디에다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갈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면 연결이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온라인에 연결이 된 지갑을 뭐 핫 월렛, 네. 소프트웨어 월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된 거는 콜드 월렛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뭐 핫 월렛의 대주자는 뭐 메타마스크? 네, 그렇죠. 네,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라고 생각을 할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사용자의 개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탈중앙화 지갑이냐 아니면 중앙화 지갑이냐라고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주요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용자의 개인 키는 업비트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가 되게 편한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중앙화된 서비스 자체가 갑자기 코인 출금을 막아버린다든지 사업을 접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용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앙화된 지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개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지갑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오프라인에 저장이 되는 게 보안적으로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지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미 이 시장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용어가 난무하는 네. 이 설명을 100%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갑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 지갑의 기술을 막 파고든다기보다는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이 디센트 지갑이 어떤 지갑에 속하고 어떤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약간 네. 그 핵심을 제가 찝어주지는 네.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지갑의 개인 키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느냐, 오프라인에 보관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프라인에 보관을 할 때도 개인 키를 암호화를 해서 네. 사람들이 전혀 뚫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보안 기술력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센트를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센트 지갑을 훔쳐서 지문 스캔을 만약에 했었을 때, 지문 같은 경우에는 5번까지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인식이 안 되면 이제 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번까지가 최대 한도인데, 네.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디센트 지문 지갑 안에 있는 보안 칩이 네. 이거는 사용자가 이 지갑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아.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개인 키를 아예 다 지워버립니다.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내 개인 키를 갖고 있으니까 디센트 지갑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구 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디센트 기계 자체보다는 그렇죠. 네, 복구 단어. 네, 왜냐면은 그 크립토 요정님께서 제 지문 지갑을 만약에 훔쳐서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제 지문이 없거나 핀번호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지갑 자체가 초기화가 되는데, 만약에 크립토 요정님이 제가 갖고 있는 복구 단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그냥 디센트 지갑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그 복구 단어를 입력을 하시고 크립토 요정님의 지문하고 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 키에 대한 소유주가 저하고 크립토 요정님 2명이 될 텐데, 제가 승인을 안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른 데로 옮겨버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드 구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시드 문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24개 복구 네. 단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12개를 쪼개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급 사용자 기능 중에 하나인데, 디센트에서 25번째 복구 단어 기능까지도 지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24개로 개인 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희 지갑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25번째 복구 단어를 만들면 전혀 다른 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의 복구 단어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키를 복원을 해도 거기에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25번째 단어를 입력을 해야지만 진짜 개인 키가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거는 뒤에 업데이트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능이 출시가 된 게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워낙에 이제 고급 기능이고 네. 문제는 내가 25번째 단어를 여기에다가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저희는 진짜 확실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디센트 지갑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OS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펌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정품일 경우에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의 보안이 지금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디센트 지갑에서 지금 보안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지고 원래 그 질문이 네. 이 지갑에 탑재되어 있는 보안 기능이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지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 어쨌든 디센트 지갑에 저 지문이 5번 틀리거나 아니면 핀 번호가 10번이 틀리게 되면 아예 초기화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펌웨어 같은 경우에도 정품이 인식이 될 때만 진행이 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예상이 되시나요? 근데 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출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계속 지금 들어왔었던 질문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은 그 질문의 빈도 횟수가 줄어들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코인을 우리가 보관을 해뒀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은 나의 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제 영상 댓글에 보면은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디센트에 코인을 보관을 하면 이 코인을 은행이나 아니면 우리 중앙화 거래소처럼 디센트 회사에서 직접 코인을 보관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이 디센트 지갑의 역할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이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디센트 지갑을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에 비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디에 이제 송금을 할 때 OTP 카드라는 걸 사용하시잖아요. 네. 비밀번호가 매번 바뀌는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차이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행의 현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개인키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솔직히 저희는 망하지 않고 지금 이제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유니콘 기업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디센트 모바일 앱이거든요. 이 모바일 앱 자체가 블록체인하고 이 하드웨어 지갑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인데 이 디센트 모바일 앱을 서비스가 저희가 중단을 안 시키면 저희 회사가 망해도 계속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 코인을 보낼 때 아니면 내가 코인을 받을 때 디센트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지갑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인 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디센트 지갑을 사용을 하셨을 때 그거를 계속 복귀를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지갑을 받으셔서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지갑 생성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있는 보안 칩이 방금 설명을 해드렸던 2054개 단어 중에서 24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디센트 하드웨어 지갑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그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른 주소로 보내려고 했었을 때 승인 메시지를 하게 되면 디센트 모바일 앱에서 하드웨어 지갑에서 나오는 이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 라는 전자 서명 정보가 이제 전송이 되고요. 이 전자 서명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뿌리는데 모바일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은 저희 회사가 망해도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 모바일 앱의 서비스 자체도 접는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디센트 모바일 앱이 안드로이드하고 iOS 두 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오픈을 해버릴 거예요. 업데이트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던 똑같은 유저 플로우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도 나는 불안해.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갖고 계시는 복구 단어를 다른 지갑에다가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에 지원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 따로 적어 왔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코스모스, 대시,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폴리곤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경쟁사의 제품 이름을 하기는 싫어도 프랑스 회사의 제품에 디센트의 복구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똑같은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플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어플 서비스를 디센트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정보를 다 공개를 한다. 네. 그랬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어플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왜냐면 어플을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신규 네트워크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그거를 고쳐주는 거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역할은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전자서명이라는 정보만 받아서 네트워크에 뿌려주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이라는 데이터에 개인키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이 돼도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여나 뭐 SNS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매개체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개인 키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팸 메일이나 그런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무조건 그 정보는 절대 공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게 표현이 그런데 망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지갑으로 니모니 문구를 넣어서 이제 거기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공지가 뜰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자산을 옮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저가 걱정할 일이 없다. 네, 아마도 디센트라는 회사가 내 복구 단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왜냐면 이번 연도에 그 저희 경쟁사가 키 리커버리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한번 출시를 했다가 엄청나게 커뮤니티한테 저도 그거 봤어요. 반발을 받았는데 뭐 백도어가 있느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복구 단어를 새 지갑에다가 24개를 입력을 하고 디센트 앱하고 연동을 했었을 때 자산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디센트 앱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지 비트코인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더리움을 생성을 하고 리플 계정을 생성을 해야지 지갑 안에 있는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을 불러오지 만약에 디센트 앱이나 저희 회사가 개인 키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개인 키를 복구를 했었을 때 디센트 앱하고 연동을 하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산 명록이 쭉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지는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디센트 앱에 계정 추가를 하셔야지 이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그게 보여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이 기계에 내가 그 계정을 만들어 놨었더라도 다른 데서 다시 내가 복구를 했을 때는 또 다시 계정을 생성을 해야지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해킹, 보안성이 확실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킹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키를 누가 추출을 해서 뽑아낸다던가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54개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054분의 1 두 번째 단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053의 1이 아니고 205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단어 스쿨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그 다음에 스쿨이라는 두 번째 단어가 똑같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54분의 2054의 2054 제곱 네. 그 모수를 다 더해보면 24개 복구 단어를 정확한 순서로 뽑아내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복구 단어를 다른 사람들이 슬쩍 보든지 아니면 내가 귀찮으니까 핀번호로 하지라고 해서 핀번호를 옆에서 살짝 보고 그 지갑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뎁 서비스들도 있고 우리 이거 이자 얼마 줄 테니까 여기 접속해라 라는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나 이런 딥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 이 서비스가 진짜로 맞는지 믿을만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갑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그때 네 라고 눌러버리면 그 서비스에 있는 사용자가 이 지갑이 연결이 됐었을 때 개인 키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내 원래 주인이 허락을 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서비스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리워드를 보장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접속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텔레그램 뿐만이 아니고 트위터에서 국내는 그래도 좀 덜 한 것 같은데 해외 같은 데에서는 디센트 서포트 팀에서 아예 그냥 채널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사용자가 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올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한테 DM으로 연결을 해서 복구 단어 알려주면 내가 이거 지원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트위터나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기술 지원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디센트를 도용을 해서 내가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스팸 채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쪽하고 컨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또 하나가 이메일로 저희랑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사용자들한테 복구 단어를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는 절대 나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복구 단어를 요청하는 채널이면 다시 한번 의심을 하셔서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내 지갑이 만약에 해킹이 당했어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나 아니면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하셔서 디센트에 있는 자산을 옮긴 주소가 거래소에서 그 사람이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에 이 주소를 먼저 막아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지갑이 해킹이 됐네? 그럼 비트코인이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간 그 TX 아이디하고 그 주소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공문으로 그 해당 거래소에 다른 주소로 못 옮기게.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그쪽 지갑의 소유주를 알아야지, 그죠? 그쵸. 그 사람이 뭐 다시 보내주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캐시아웃 하는 거를 먼저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먼저 막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우리의 액션이다. 그쵸.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문자로 그런 스캠 링크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 링크 잘못 누르면 이제 뭐 개인정보 금액이 결제가 털리고요. 된다거나 개인정보가 털리다거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에 스캠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걸 깔아놓고 이제 지갑을 연결할 때는 항상 거치도록 해놓거든요. 근데 뭐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게 그렇죠? 원하들의 해커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런 프로그램을 또 엎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또 돌리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서비스 같은 거는 100% 맹신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그러면 앞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게끔 안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하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가 가장 처음에 집중을 했었던 게 뭐냐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집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 지갑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도 프랑스 회사랑 체코 회사랑 미국 회사랑 여러 가지 지갑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매번 지갑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지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굳이 왜 펌웨어 업데이트를 매번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디센트에서 배포가 되는 펌웨어 업데이트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신규 네트워크나 코인을 추가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됐었을 때 이제 펌웨어를 릴리즈를 하는데요. 내가 봤었을 때 이런 기능 필요 없어. 나 코인 관리도 안 하는데 라고 하면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앱에서는 최신 펌웨어가 나왔으니까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문구는 뜰지언정 굳이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편하게 사용자 니즈에 맞춰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펌웨어를 저희가 릴리즈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예전 직원의 계정을 통해서 해킹이 일어났었던 사고가 이번 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점에서 만약에 나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은 하냐면 그 해당 개발자가 코드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를 먼저 합니다. 그 펌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몇몇 특정 임원들만 할 수 있는데요. 그 임원들이 그 코드를 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최종 승인을 해서 그 펌웨어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뭐 누가 악한 감정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다든가 그런 거는 뭐 절대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위에 승인자의 승인이 없이 펌웨어가 배포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업데이트를 드리고 공지를 해드리는 펌웨어는 그냥 디센트가 이 펌웨어를 책임지고 배포를 한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지금의 원래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사실 이런 전자기기를 쓰면서 모든 그 업데이트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해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블루투스 연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보안 용어로는 이제 MIM이라고 해서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두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패스에 해커가 들어가서 얘가 뭘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문인증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패스를 따서 그러면은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디센트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보내려고 그러면 전자서명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자서명 요청이 블루투스로 자 이거 서명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가고요. 지문지갑에서는 이 서명된 그 요청자가 진짜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맞아 라는 그 정보만 보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서명이라는 정보에 개인키가 뭐고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맞다 틀리다 라는 그 두 개 정보만 블루투스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설령 해커가 그 중간에 패스를 따서 그 정보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이게 맞네? 틀리네. 그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이거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맞습니다. 아는 거지 우리가 코인을 어디로 전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개인키에 대한 안 나온다는 정보는 거죠. 전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네.
이제 업비트나 빗썸, 트래블룰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네. 트래블룰이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거래소에서는 외부의 탈중화된 지갑은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궁금한 게 업비트에서 그러면 왜 메타마스크는 연결이 될까? 메타마스크는 사용자 정보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쵸. 탈중앙화 지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칙이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업비트하고 빗썸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 거의 한 9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저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업비트하고 빗썸 쪽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메타마스크는 연동이 되는데 디센트 지갑은 연동이 안 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탈중앙 지갑으로 옮긴다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자산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네.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업비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빗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디센트 지갑에 연동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자산을 이쪽으로 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도 지금 지갑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 거래소, 뭐 코인원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5개 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 모바일 앱에서 이메일로 신원 인증을 하면 내 이메일 주소가 이거고 내 주소가 이거야 라는 그 캡처본만 그 거래소 쪽에다가 보내주면 디센트 지갑에 트래블룰 적용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AMA 잘 보셨나요? 이사님께서 저희 크립토 요정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 3개를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요. 참여 방법은 크립토 요정 채널 구독, 본 영상에 좋아요 및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는 구글 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 디센트 회사에서 직접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린 후 지갑 배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당첨자 발표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센트 홈페이지를 가시면 블로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보시면 이렇게 코인 시장 입문자분들을 위한 용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둔 공간이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